몸은요 편한 데 있어야지 몸과 투자가 같이 겹치려고 자꾸 하면은요 부담만 커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풀었을 때 서울에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재개발 재건축 2025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서울의 부동산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쏘아 올리고 국토부에서 제재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그 영향이 어떤 시장 쪽으로, 어떤 지역 쪽으로 퍼져나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영상에서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 수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죠. 최근에 뭐 일주일, 2주일씩 밀려서 이렇게 신청을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 세미나로 준비를 해서 10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이야기, 앞으로 2025년 벌써 1분기가 지났죠. 2분기, 3분기 또 중반기 이후에 또 하반기 시장을 또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재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벌써 서울의 부동산이 방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 크게 퍼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서울 부동산을 볼 때 이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재지정 여기에는요 단연코 뭐가 있었냐면 아파트가 존재를 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서 제재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꼭 아파트인가? 왜 아파트일까요?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고 뭐 상가주택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를 하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모든 게 치중되어 있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그 방향까지도 봤을 때는 이 아파트라는 것은요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하다는 것은 나의 자본이 들어가고 갭으로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전세를 끼고 못 사게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 자체가 2년 동안 거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집을 다 팔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연코 뭐였다? 아파트라는 상품이었고 그 아파트를 전부 다 어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었다. 그러면 이 4개구는요, 가만 봐보세요. 4개구인데, 이 4개구가, 이렇게 좀 비싼 곳이고, 앞으로 비싸질 거고, 아무래도 비싼데 더 비싸질 거야. 라는 건 뭐예요? 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거야를 이미 알려줘 버린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의 부동산 방향? 이 방향이 아니라 아파트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해제를 한 달 반 사이에 이미 알려줘 버렸다. 자, 그렇다면 이걸 알려주고 나서 다시 묶었죠. 언젠가 풀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이고 그 가격은 또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저는 서울의 부동산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단연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을 다시 부시고 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새 집에서 살고 싶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핸드폰 새로 나오면 어때요? 그 핸드폰 다시 사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 더 좋아 보이고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인데 그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그 부분은 아파트라는 특수한 주택에 밀집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파트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주도해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승적으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요. 재지정을 했습니다. 자, 재지정 이후에 풍선 효과. 자, 강남 3구와 용산구 밖 어디가 뛸까 하지만요.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그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이 딱 나왔을 때 국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자, 이만큼 있었던 지도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첫 번째예요. 2월달 2주차에 자, 2월 4주차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가 좀 더 길어졌다가 자, 3월 2주차 들어왔을 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반적인 라인들은 어땠습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강남, 서초, 송파,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으로 퍼졌고요. 영등포와 광진구 쪽으로 퍼졌는데 이 부분이요. 여기서 뜨거웠던 부분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포도 묶일 수 있겠구나. 성동도 묶일 수 있겠구나. 영등포, 광진구도 묶일 수 있겠구나라는 공식이 따라옵니다. 자, 그렇게 공식이 따라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풍선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 것이죠.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한강벨트 기준하죠. 자, 성동도 마찬가지. 영등포구 여의도동도 마찬가지죠. 다 이 한강 라인을 중심으로 먼저 뭐가 움직였냐면 가격이 움직였고 이 가격이 움직이는 데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 지금 완료가 됐느냐? 그렇지가 않죠.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묶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포구 한강라인하고 마포구 철도라인들도 앞으로 줄대기를 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도 계속 가격을 끌고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성동 같은 경우에도 성수 한강라인이죠. 한강라인 쪽 봐보세요. 성동구, 성수동도 보면 1, 2, 3, 4지구가 대표적으로 그 길을 끌고 있는데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재건축, 앞에서 재건축 끌고 가면 뒤에서는 재개발을 끌고 간다. 자,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면 결국엔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가격에서 한 번 더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실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 60억, 반포 50억, 60억, 70억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100억은 그냥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또 뜨거워지니까 묶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여기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내 집 마련을 한다던가 재테크를 희망하시는 분들 은 조금 빠르게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강의를 해보고 우리 세미나 이후에 또 상담을 해드려보면 아직도 이 질문을 하세요. 지금 거꾸로 또 토지거래 허가가 재지정이 되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 안 사고 기다렸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또 보여진 다음에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자, 동부권, 서부권, 도심권, 용산까지 합치고 자, 강남권까지 있는 개발 호재들을 합치면은요, 앞으로 2025년 이후에요, 2030년, 2035년까지 쏟아붓는 돈이 근 10년에요, 100조 가까운 100조. 자, 봐보세요. 용산에만 51조, 강남에만 거의 현대개발부터 시작해서 서리풀공원 개발까지 하면 거의 근 한 10조에서 15조 가까이 되고요. 또 그리고 동북벨트나 서북벨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금들도 보면 거의 철도 지하 사업까지 10조 가까운 돈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 10년 내에 국가 개발 수도라고 하는 지금 서울에만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이 쏟아질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쏟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 돈이 그 주변 지역으로 풀린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금리가 또 두 번 또 그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가고 있어요. 사회적 현상, 그리고 자금의 어떤 그 규모에 대한 부분, 근데 토지 거래 허가로 인해서 아파트라는 상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를 우리는 또 확인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금융지구입니다. 금융지구는요, 지금 새로운 리모델링을 또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등포 라인 쪽도 마찬가지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강남,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삼박자가 움직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 성동, 영등포, 광진까지 같이 퍼져나가는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데, 그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강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풍선 효과는 크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애초에 첫 번째로 수요층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남에 들어갑니다. 자, 평당 1억이면요 24평 아파트가 24억인 거예요. 30평 아파트면 30억이고요. 35평이면 이제 35억이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어때요? 뭐 5억, 6억, 7억, 또 20평대 아파트가 한 10억대, 그리고 30평대 아파트가 한 15억대 유지되는 곳들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자꾸 들어가지 못하는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막 두들기다 보면 어때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냥 바라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에 한번 내가 들어가야 되나? 아니죠. 아예 수요 자체가 다르다. 그렇다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은 거주와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쭉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거주와 투자. 자, 몸은요 편한 데 있어야지, 몸과 투자가 같이 겹치려고 자꾸 하면은요 부담만 커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주는 거주대로 하신 다음에 내 집 마련 똘똘하게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로 들어가는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시장이 너무 혼선이 오고 또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집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요. 자, 봐보세요. 마포, 성동, 광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강남, 서초, 송파의 시대가 있었다면 마포, 용산, 성동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딱 묶이니까 이제는 마용성 시대가 아니라 마성광의 시대로 왔고, 이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퍼져 나가 있었다. 자, 뛰니까 어때요? 같이 위쪽으로도 같이 뛰는 이미 그런 모습이 보여져 있었고, 아직은 묶이지 않았죠. 우리 시청자분들 묶이기 전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로 묶었는데 다 묶였으니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 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아파트가 안 되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히냐면 재개발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다소 이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자본이 좀 덜 들어가죠. 즉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건축은 주공 5단지, 뭐 시범 아파트, 음마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들어보시면 어때요? 벌써 딱 듣자마자 30억 이상 현금 딱 이렇게 생각 되시죠?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있는 데들은 1억부터 10억까지, 많게는 20억까지도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1억에서 3억대, 3억에서 5억대, 5억에서 10억대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은 모든 전체 아파트로 묶인 거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로 만들어질 곳들은 아직 뭐다? 묶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묶을 방법도 특별하게 있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의 저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을 선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요, 벌써 그 현장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제는요, 아파트만 됐다 하면 무조건 뛴다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안전마진이 있다,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묶으니까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 재개발 빌라로 정말 우르르, 표현도 재밌네요. 그죠? 우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노량진 뉴타운은 총 8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조합 설립 인가, 또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철거 착공까지 들어가 있는 구역들도 굉장히 질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시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반포에 가격이 뛰고 강남에 뛰고 용산이 뛰니까 그 옆에 있는 동작 라인, 노량진 라인, 흑성 라인, 영등포 여의도 라인 이런 쪽까지도 퍼져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냐? 무조건 복덩이가 된다. 왜? 이제 대한민국은 서울은 아파트 사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공식이 갔기 때문이죠. 이제는 빌라, 아이고, 아니, 이제는 그 조그마한 빌라라도 빨리 선점하지 않으시면 지금 같은 가격에 선점할 수 없다. 앞으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저금리 시대로 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 회사, 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뭘 할 것 같냐면 돈을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게 따라올 거냐면 PF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출을 잘 안 해줬어요. 그리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분양을 딱 합니다. 자, 그럼 분양했을 때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서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풀었을 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서울에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를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땠습니까? 한남 3구역에 수주전이 있었죠. 삼성과 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 기업들 두 군데서 빡치기를 합니다. 지금 강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1군, 2군 할 것 없이 이제 다 뛰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개발의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고요. 더 좋게, 더 멋있게 만들어지겠죠. 흔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죠. 이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영어로 지어지는 이름의 아파트만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인구가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요. 여기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도권으로 뭐의 이동이 시작했다? 인구의 이동이 시작됐는데 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건 봐보세요. 서울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자, 토지거래 허가 묶었을 때는 갭 투자가 안 됐어요. 그죠? 자, 근데 풀면 갭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방에 있어. 몸은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전라도에 있습니다. 광주에. 자, 뭐만 움직였다? 인구도 움직였는데 같이 뭐가 따라왔냐면 돈이 움직였습니다. 돈. 자본이 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 이게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왔다? 서울로.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서울시까지 나서서 묶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지방에 있는 돈, 해외에 있는 돈까지도 다 서울로 집중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기본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 그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재건축, 자,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재개발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 2025년 이후, 격동의 2025년입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대선판까지 벌어졌다.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 수십,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은 불타오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또 그럼 도대체 어디 투자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이제 매수가 좀 많이 힘듭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재지정됐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년 동안 못 들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있는 거를 다 팔아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니까요, 신축 매수가 좀 부담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강북의 재개발로 투자가 몰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부가현 2구역이라든가 3구역들이 타 지역들 대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사업성도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고요. 근데 벌써 이런 곳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뉴타운이 움직이고 모아타운도 움직입니다. 뉴타운, 모아타운. 자, 신속통합개발, 신통개발도 움직이고요. 자, 역세권 개발도 움직입니다. 도심복합 사업도 시작이 됐고요.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주도. 자, 공공주도,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쪽을 딱 누르니까 이 개발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고 있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건 뭐였었냐? 자, 가로치고 재건축. 이 재건축은 목동이라든가 여의도, 강남 일대에 있는 것들 있죠? 이쪽으로 지금 양쪽 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이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게요, 제가 5년 전,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들에 보면 2030년 서울 도시개발 플랜이 있었고 2040년 서울 메가 플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제 생각을 갖고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지도는 바뀌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언제나 10년 뒤, 15년 뒤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들을 놓거든요. 그 개발 계획 안에 뭐가 있냐면 기업을 유치시키는 문제, 그 지역의 발전 개발 계획상,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어떤 환경의 변화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뉴타운 사업이 잘못됐다면 이미 20년 전에 진행됐던 이 사업을 아마 폐지를 해도 골몇 번은 폐지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됐다 하면 올라갑니다. 벌써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준공된 지가 벌써 한 10년 차 정도 됐을 겁니다. 10년? 11년 정도 됐는데 딱 만들어지고 나서 과거의 역사는 사라졌지만 얘는 10년 차지만요. 여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빵살, 한 살이에요, 한 살. 최신식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열악한 것들이 새롭게 바뀌면 지금은 싸겠지만 바뀌면 어때요? 결국에는 이 지역을 또 이끌고 가는 마포 레미안이라는 이름은 익숙해지지가 않고 새로운 이름의 아파트 단지가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앞에서 20억 끌고 가고 있으면 뒤에서는 25억, 30억을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게 현재 가장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재개발, 재건축 2025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은요, 이제 서울 안에서도 급이 나눠질 겁니다. 3도심 7강역 12중심은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봐보세요. 지도는,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 지도를요,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지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는요, 25개 구가 존재를 합니다. 426개 동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2030년 개발, 2040년 개발은 지도가 바뀌지 않는다. 자, 봐보세요. 경복궁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롯데타워 100층 지어놨습니다. 못 갑니다. 용산의 철도 부지가 어디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이 자리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급지가 달라지고 그 지역의 부가가치가 달라지고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선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싼 아파트를 작은 금액을 갖고 거주를 희망하기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1급지 라인으로 2급지 라인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도모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아이언 뉴타운의 부가현 뉴타운의 한남 뉴타운도요, 20년 됐다 그랬죠?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선택한 분이 계실 거고 선택하지 않은 분이 계시겠죠? 완전히 달라졌죠? 후회하지 마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3도심과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에 점 하나씩이라도 찍어 놓으신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과 자본은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선택을 해보시는
기회를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 그 기회 어디에 있는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 어떤 핵심 내용이 있냐? 3도심은요, 자, 강남 여의도 도심입니다. 그 도심 안에는 숨어 있는 것이 뭐냐? 용산도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심, 강남, 여의도, 여기에 딱 이 3박자에 끼어들어가 있는 게 어디? 용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둘러싼 주변 지역 보셔야 되고, 한강벨트 라인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3핵을 기준으로, 이 3대 핵심 지역을 기준으로 뭐가 움직이게 되냐면, 모든 경제, 글로벌 비즈니스, 금융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들어가 있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뭐가 안 바뀝니까? 지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토지의 활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만 바뀌고 사회만 바뀌고 있는 것이죠. 빠르게 진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안에서도 또 뭐가 따라오냐? 7광역 중심. 자, 앞에 센터들이 있었죠. 이 3핵이 있었다면 여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위에서부터 볼게요. 창동,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자, 잠실 동남권이죠. 용산, 상암 수색, 마곡, 그 다음에 가산. 이 라인이 7광역 중심입니다. 여기에는요, 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혁신산업, 문화, 관광 중심 디지털 미디어 시티, 자, 지식산업 기반, 여기다 IT 바이오, 일자리까지. 근데 이 핵심이 다 뭐다? 산업이 분산되고 있고, 이 산업은 기업이 들어가고, 이 기업이 들어간다는 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뭐가 따라온다? 주택인데 신규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인 겁니다. 핵심이죠. 자, 이 안에서도요, 또 세분화됩니다. 자, 12지역 중심입니다. 12지역 중심. 이거는 조금 핵심적으로 보세요. 용산이 있었고, 봐보세요. 제가 지도를 봐볼게요. 용산이 있었고, 도심이 있고, 여의도가 있고, 강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라인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불타버렸어. 너무 뜨거워. 서초도 마찬가지고, 송파도 마찬가지고, 이쪽 용산 있지만 여기서 성동벨트 뜨거워. 맞죠? 도심벨트도 뜨겁다. 자, 그렇다면 어딜 들어가겠습니까? 좀 덜 뜨거운 곳들을 좀 보셔야죠. 왜? 1라인에서 뛰면 2라인도 뛰고 2라인 뛰면 3라인도 뛴다고 말씀드리죠, 항상. 라인업을 잘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도 지금 너무 올라있으니까 다 들어가면 안 돼. 아닙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곳, 그 중심에 한강벨트가 같이 움직이고, 학교들이 같이, 대학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머물리는 곳,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 앞으로 성장 가치가 몰리는 곳. 자, 동부권도 보십시오. 망우 중심, 미아 중심, 동대문 중심, 성수 중심, 자, 천호, 수서문정, 사당, 봉천, 목동. 한 번쯤 기회 다 익숙하시죠? 왜 익숙할까요? 그 지역을 기반으로 철도와 길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시키고 새로운 주거시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즉, 국가에서, 서울에서 계획을 삼는데 그냥 찍어 놓겠습니까? 이번에 얼마나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까? 해제를 딱 했더니, 와, 여긴 비싼 동네야.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다 알려주죠. 3핵, 7광역, 12지역 중심. 이게 핵심입니다. 지역을 중심적으로 개발하는데 어디 있었다? 이 삼각벨트와 얘를 중심으로 동북 라인이 움직이고요. 라인이 흐르죠. 자, 서북 라인이 흐릅니다. 서남쪽에서도 어디로 움직입니까? 한강벨트 쪽으로 다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남은 조금 특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영향이 동북 라인과 동남 라인의 끝으로 움직인 겁니다. 광진구와 강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마포와 서대문으로 지금 방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1라인과 2라인, 3라인으로 흘러 가주셔야 됩니다. 뭐만 가면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와 투자. 거주는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 공기가 좋은 곳 있죠? 푸른 초원 좋잖아요? 가셔야 됩니다. 돈은 어디로 보내셔야 됩니까? 공기가 탁한 곳으로 보내십시오. 공기가 안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뜁니다. 명언 아닙니까? 이대로만 하셔도 돈 법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부동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 속에서 우리는 다 배웠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냥 개발하지 않습니다. 난개발하지 않습니다. 선 개발 계획 잡아놓고 개발합니다. 그 정보는요 다 나와 있고 저는 그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요일에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집 세미나로 부동산 경제학의 전문가 4명이 총 출동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뵐 거고요. 정말 다양한 정보, 재밌는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